진짜 요즘 시장 보면 정신이 좀 없지 않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5천 간다는 이야기 나오면 다들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고 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6천 이야기 나오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7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는 일부 증권사에서 만도 아니고 12,000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처음에는 다들 비웃었는데 시장은 계속 올라왔고 지금은 오히려 이번엔 진짜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야.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강해졌는지, 왜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지,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는 예전처럼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장이 아니라 꽤 명확한 중심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야. 사실 지금 코스피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반도체라고 봐도 돼.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AI 메모리 ETF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가까워. 왜냐하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메모리이기 때문이야. AI 시대에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사실 메모리 산업은 시장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았어. 왜냐하면 너무 경기민감 산업이었거든.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도 공급 늘어나면 가격 폭락하고 이익 무너지고 다시 다운사이클 오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야. 그래서 시장에서는 메모리 기업들의 높은 PER을 잘 안 줬어. 어차피 지금 돈 잘 벌어도 나중에 다시 꺾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장이 조금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야. 혹시 이번에는 이익이 오래 지속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메모리 산업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예전에는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메모리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PER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야. PER은 쉽게 말하면 기업이 버는 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를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보면 영업이익 전망은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 PER은 아직 미국 AI 기업들처럼 높지 않단 말이야. 즉 시장에서는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야. 이익은 엄청 늘어나는데 아직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중심으로 실적 기대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도 선행 PER 자체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반대로 미국 AI 기업들은 이미 미래 기대감이 엄청 반영되어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야. AI 시대 핵심 수혜주인데 아직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최근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면 한국 반도체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 결국 지금 시장은 한국 전체에 투자한다기보다 한국의 AI 메모리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느낌에 가까워.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데 체감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야. 실제로 어떤 날은 지수는 크게 오르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적도 있었거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장은 굉장히 특징적인 장세야.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라기보다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집중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앞으로 시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도 이 산업의 지속성에 달려있기 때문이야. 지금 시장이 믿고 있는 건 이런 거야. AI 투자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HBM 공급 부족도 쉽게 안 끝날 수 있다. 메모리 기업들의 이익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코스피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12,000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사실 코스피는 결국 기업 이익과 PER의 조합으로 움직여. 기업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시장이 더 높은 PER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지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 특히 지금처럼 AI라는 거대한 산업 변화가 들어오면 시장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예전 엔비디아 생각해봐. 옛날에는 그냥 GPU 회사 정도 느낌이었거든. 근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은 엔비디아를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보기 시작했어. AI 시대 핵심 플랫폼 기업으로 본 거지.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 주가도 사람들이 상상 못했던 수준까지 올라갔고. 지금 시장 일부는 한국 메모리 기업들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야. 물론 엔비디아처럼 되기는 쉽지 않아. 근데 최소한 예전 메모리 산업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는 분명 존재해. 그리고 실제로 돈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수익 통계 나온 거 봤지? 국내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올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 평균 수익 규모도 꽤 컸고. 근데 흥미로운 건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이 뭘 들고 있었냐는 거야.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 이번 장은 예전처럼 테마주 광풍 느낌이 아니라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초대형 반도체 기업으로 자금이 몰린 장에 가까웠거든. 그 차이가 굉장히 커. 예전에는 막 적자 기업인데도 기대감만으로 급등하는 경우 많았잖아.
근데 지금은 AI 산업 성장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도 실제로 늘어나고 메모리 수요도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즉 최소한 지금 시장은 완전한 허상 위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좋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때 가장 뜨거워지거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숫자를 말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5천, 그 다음엔 7천, 그리고 이제는 12,000. 그러면 나중에는 또 15,000 이야기 나오고 2만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 강세장은 원래 그래. 계속 목표치가 올라가.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도 사실 그때야. 좋아서 오르는 장에서 오르니까 더 오르는 장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대가 현실보다 더 빨리 커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까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갈까? 이 질문 하나에 지금 한국 시장 전체가 걸려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야. 왜냐하면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익이 유지되어야 지금의 상승 논리도 유지되니까. 근데 여기에는 분명 리스크도 존재해. 예를 들어 지금은 HBM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도 좋고 수익성도 좋아. 근데 나중에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공급 과잉 가능성 다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AI 투자도 영원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겠지. 빅테크들이 어느 순간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오면 케이펙스가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장기 성장 시나리오도 흔들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투자에서는 항상 균형이 중요해. 지금 시장 흐름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도 없어. 실제로 산업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맞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반대로 무조건 끝없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해. 왜냐하면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지면 조정받고 기대가 과열되면 밸류에이션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 꼭대기를 정확히 맞춘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야. 사실 투자 오래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 시장을 완벽하게 맞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진짜 의외지? 우리는 보통 엄청난 수익 낸 사람들을 보면 뭔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 오히려 큰 흐름 속에서 좋은 자산을 오래 들고 가면서 자기 원칙을 안 무너뜨린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는 경우가 많아. 지금 시장도 비슷해. 솔직히 누가 코스피가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올 줄 정확히 예상했겠어. 5천 이야기 나왔을 때도 다들 비웃었고 7천 이야기 나왔을 때도 과열 아니냐는 말 많았잖아. 근데 시장은 결국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지금은 또 12,000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시장은 항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얼마까지 갈까? 보다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인 거야. 왜냐하면 결국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예측보다 감정이거든. 특히 강세장에서는 시장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진짜 이상해져. 처음에는 무섭거든.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꼭지 아니야? 이런 생각해. 근데 계속 오르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급함이 생겨. 나만 못 본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그러다가 또 더 오르면 그때부터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 이거 진짜 12,000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엔 다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아직 싸다던데? 이런 생각으로 점점 확신이 강해져. 근데 시장은 항상 그런 순간에 사람들을 가장 흔들어. 좋은 기업이라서 오르는 것과 오르니까 더 사고 싶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라는 건 대부분 인정해. 실적도 좋고 AI 시대의 핵심 산업이라는 것도 맞아. 근데 그 사실과 주가가 영원히 오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아무리 좋은 기업도 기대가 너무 과해지면 결국 조정은 와.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던 일이야. 특히 반도체 산업은 더 그래.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 원래 그렇거든. 좋을 때는 정말 끝없이 좋을 것 같아 보여. 근데 공급 늘어나고 투자 둔화되고 재고 쌓이기 시작하면 분위기 순식간에 바뀌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결국 이거야. AI 투자가 오래 지속된다. HBM 공급 부족이 유지된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좋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익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근데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뀔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확신보다 대응이야.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는 더 그래.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현실과 기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거든. 실제 실적도 좋아. AI 산업 성장도 현실이야. 데이터 센터 투자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 근데 동시에 미래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보다 상상력이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해. 12,000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엔 또 15,000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번에는 영원히 갈 것 같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해. 근데 시장은 항상 그 지점에서 가장 뜨거워져. 그래서 투자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할 수 있겠지. 나는 목표 수익률 30% 오면 일부 정리한다. 또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비중은 절대 전체 자산의 40%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도 있어. 혹은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느껴지면 현금 비중 늘린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원칙을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원칙이 없는 상태로 강세장 들어가면 결국 감정 따라 움직이게 되거든. 올라가면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고 빠지면 공포에 던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 변동성에 계속 휘둘리게 돼. 반대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 몰빵 잘 안 하고 분할로 사고 분할로 팔고 현금 비중 관리하고 자기가 감당 가능한 수준 안에서 투자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를 계속 기억하려고 해. 이게 진짜 중요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샀다고 해보자. 그럼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야.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가? HBM 경쟁력이 유지되는가? 실적이 시장 기대를 계속 충족하는가? 이런 걸 봐야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보통 강세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유를 잊어버려. 처음엔 산업과 실적 보고 샀다가 나중엔 그냥 오르니까 들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야.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냉정함을 유지하는 거야. 시장이 강하다고 현실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영원히 갈 거라고 믿을 필요도 없어. 둘 다 극단적이거든.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은 분명 중요한 위치에 있어. AI 시대에서 메모리 중요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글로벌 핵심 공급자라는 것도 맞아. 그리고 그 변화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야. 하지만 동시에 시장은 늘 기대를 앞서 반영하려고 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해. 내가 지금 감당 가능한 수준 안에서 투자하고 있나? 내가 왜 이 기업을 샀는지 아직 기억하고 있나? 내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사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거야. 8천 간다. 12,000 간다. 어쩌면 나중엔 15,000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숫자들을 다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 기준을 잃어버리게 돼. 그리고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건 사실 손실 자체보다도 자기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이야.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는 시장이 아니라 감정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더라.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어가는 이 강한 시장도 언젠가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거야. 그게 더 큰 상승일 수도 있고 조정일 수도 있고 예상보다 긴 횡보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 마지막까지 중요한 건 하나야. 남들이 어디까지 간다고 말하느냐보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 것인가. 어쩌면 그게 시장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어. 오늘은 갖고 있는 주식의 목표가나 비중을 한번 정해보는 건 어떨까? 언제나 너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할게.